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무지와 함께하는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세상이 소중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게시물 알림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스토리에 빠져보세요. 지우는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렸고 샹들리에에서 눈부신 조명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계획했고 완벽한 드레스를 꼼꼼히 골랐습니다.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는 매끈한 에메랄드 그린 가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엘리트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싶어서 성명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방 건너편에는 정확히 같은 드레스를 입은 은서가 서 있었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즐거운 눈빛을 교환하면서 군중 속에서 중얼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은서를 따라한 거야. 한 여자가 부채 뒤에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다. 지우의 뺨은 굴욕으로 타올랐다. 은서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빙긋 웃으며 눈에 승리의 광채를 띠고 머리카락을 어깨 너머로 넘겼다. 지우의 손이 떨리며 지갑을 더 꽉 쥐었다. 그녀는 이 드레스를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싸구려 모조품처럼 보였다. 적어도 은서는 더 잘 입었잖아. 누군가가 웃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쭉 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는.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실내하며 눈에 절박함이 번쩍였고 그녀의 마음은 밤을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화장실에서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굴욕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드레스의 새틴 원단을 쓰다듬었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갑을 더듬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가위를 꺼냈다. 이걸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빠르고 단호한 커팅으로 목선을 바꾸어 비대칭 걸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원단을 찢어 허리에 두르며 대담한 하이로우 실루엣을 만들었다. 위험하고 대담하며 색다른 실루엣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무도장으로 들어갔을 때 대화는 문장 중간에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변신에 놀랐다. 패션에 대한 예리한 눈으로 유명한 강력한 사업가 남주는 감탄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놀랍다. 그는 중얼거리며 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은서의 턱이 굳어졌고 그녀의 승리는 부러움으로 무너졌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지우야? 정말 대단해. 지우의 입술이 미묘한 미소로 말려들어 그녀의 자신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은서를 2번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였다. 감탄의 속삭임이 방을 가득 채우면서 분위기는 흥분으로 들끓었다. 그녀는 누구야? 그녀의 디자인은 천재야. 지우는 군중 속을 떠다니며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녀의 마음은 새롭게 찾은 자신감으로 치솟았다.
남준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우, 그렇지? 정말 대단한 재창조였어. 그는 풍부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남준 씨,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녀는 겸손한 어조로 인정했다. 남준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그의 감탄이 분명했다. 압박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드문 일이야. 은서는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우를 모욕하려는 그녀의 계획은 엄청나게 실패했다. 그녀에게 주어져야 할 관심이 이제 지우에게 쏟아졌다. 그녀가 내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가고 있어. 은서가 쉬쉬거렸고 그녀의 질투심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맹인 하영이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가 이걸로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거야. 은서의 눈은 아기로 번쩍였다.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밤이 계속되면서 지우는 이벤트 진행자에게 스타일의 여왕으로 선정되어 승리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방금 격렬한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지우의 변신에 대한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다. 한 게시물은 그녀는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 그랬을 뿐이야 라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물은 은서를 앞지르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흥분이 가라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소문이 배우가 누구인지 알았다. 은서의 사인이 가득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지우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눈에 띄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전화는 남준의 메시지로 울렸다. 소음에 흔들리지 마. 너는 정말 훌륭했어. 말하게 두어. 기회. 지우의 눈이 커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근처 카페에서 남준은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대부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 용기와 창의성, 그는 칭찬했다.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렇게 멀리까지 꿈을 꾸었다는 걸 그녀는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럴 수 있어. 잠재력이 있어. 생각해봐. 그는 떠나면서 말했다. 지우의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지만 은서는 멀리서 지켜보며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는 내 세계에 그냥 왈츠를 추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은서는 질투에 눈이 타오르며 맹세했다. 며칠 후, 남준은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우뚝 솟은 유리 건물 앞에 섰고 그녀의 심경은 그녀를 삼킬 듯 위협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해. 그녀는 용기를 북돋우며 중얼거렸다. 남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사무실은 그의 힘과 영향력을 반영했다. 내 패션 회사에 들어오길 원해. 그는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였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당신의 재능은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꿈은 손이 닿을 듯 가까이 있었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왜 나야? 경험이 없어. 그녀는 고백했고 그녀의 불안감이 표면화되었다. 남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험은 얻을 수 있고 비전은 타고난 거야.
당신은 비전이 있어, 지욱. 그의 말이 울려 퍼져 그녀 안에 불을 지폈다. 나는 받아들일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남준의 미소가 커졌다.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우가 사무실을 나서자 혈관에 행복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은서는 모든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은서는 증오로 눈이 번쩍 뜨이며 침을 뱉었다. 내 시체 때문에. 그날 은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우를 망치겠다고 다짐했다. 지우가 남준의 회사에서 보낸 첫날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희망과 열정으로 들어섰지만 차가운 시선과 험담으로 마주쳤다. 그녀가 은서를 모욕한 사람이 아니었나?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남준의 신뢰할 수 있는 비서인 하영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남준이 불쌍히 여겼던 자선 사업가구나. 그녀가 비웃었다. 적응하기 힘들어. 지우의 배가 뒤집혔지만 그녀는 겁먹지 않았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하러 온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하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봅시다. 지우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무시당했고 그녀의 노력은 방해받았다. 그녀는 고립되고 원치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하영이 다른 동료에게 그녀를 놀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예쁜 얼굴일 뿐, 실체는 없어. 그 말은 가슴에 와 닿았지만 지우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녀는 늦게까지 남아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2배나 더 열심히 일했다. 남준은 그녀의 인내심을 알아차리고 존경심이 커졌다. 계속 밀어붙여, 지우.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는 격려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가장 힘든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의 인내심은 남준이 그녀를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리하기 위한 컬렉션인 고위험 프로젝트에 배정했을 때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인에 마음을 쏟았고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는 대담하고 현대적이며 감정이 가득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그녀는 희망의 솟구침을 느꼈다. 어쩌면 그들은 마침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 결의가 번쩍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가 팀에 자신의 디자인을 자신 있게 보여주자, 그녀는 하영의 얼굴에 교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영이 일어나서 자신의 스케치를 넘기자 그녀의 가슴은 가라앉았다. 지우의 스케치와 거의 똑같았지만 세련되고 향상되었다. 방 안에는 헐떡임이 울려 퍼졌다. 인상적이야. 고위 임원인 하영이 도난 사실을 모른 채 칭찬했다. 남준의 눈은 지우를 쳐다보며 의심으로 번쩍였다. 설명해 줄래?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의 목이 조여왔다. 이게 내 디자인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하영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내 디자인? 내 것과 똑같아서 편리하지 않아? 그렇게 절박하니, 지우? 방이 조용해졌고 판단하는 눈이 그녀를 꿰뚫었다. 남준은 갈등하는 듯 보였고
그의 믿음은 흔들렸다. 난 훔치지 않았어. 지우가 주장했고 그녀의 얼굴은 굴욕으로 붉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고 눈물이 고일 듯했다. 난 도둑이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고 그곳에 서서 폭로하고 비난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압도적인 배신 속에서도 그녀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반격하고 자신의 정직성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지치지 않고 일하며 그녀의 분노와 고통을 새로운 컬렉션에 쏟았다. 그녀는 좁은 아파트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모든 조각을 손으로 꿰매는 동안 바닥에 천을 흩뿌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가 나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서 이걸 훔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맹세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타올랐다. 쇼케이스 당일 지우는 그녀의 디자인을 맹렬한 자부심으로 선보였다. 각각의 작품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날카롭고 감정적으로 충만했고 배신과 회복력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방은 그녀의 진정성에 사로잡혀 조용해졌다. 남준의 눈이 감탄으로 커졌다. 이거 대단해.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홀에 울려 퍼지며 투자자들이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비전을 칭찬하자 하영의 쓴웃음을 가렸다. 하영의 얼굴은 질투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어떻게든 속였어. 그녀는 쉬쉬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뚝뚝 떨어졌다.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해냈어. 마음에서 창조했어.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준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지우야. 미안해. 그의 말은 후회로 가득했고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너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의심한 건 잘못이야. 지우의 가슴이 설레고 그녀의 가슴은 감정으로 조여들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싸웠고 피를 흘렸고 희생했다. 그것은 하영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의심과 불안에 대한 승리였다. 그녀는 박수갈채 속에 서서 자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의 커리어가 꽃피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닥쳤다. 그녀의 디자인의 위조 버전이 시장에 넘쳐나 그녀의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어. 병호가 그녀에게 전화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의 가슴은 온라인에서 증오스러운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가라앉았다. 그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훔칠 수 있었어? 싸구려 모조품 아티스트. 그녀는 비난을 읽으면서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은서였지만 증거는 없었다. 남준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디자인을 표절했어. 그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의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에 고통이 번쩍였다. 아니, 절대 표절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남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던졌고
경쟁사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법정 문서가 드러났다. 지우의 세상이 페이지를 넘기며 돌았고 그녀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디자인했어. 맹세.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간청했다. 하지만 남준의 신뢰는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너를 믿었어, 지우. 나는 너를 위해 싸웠고, 이제 너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어. 그는 차갑게 눈을 감고 비난했다. 지우는 실망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남준, 제발, 너는 나를 알지.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속삭였다. 하지만 남준은 시선을 돌리고 입을 꽉 다물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직이야. 내 회사에 도둑이 있을 수 없어. 지우의 가슴이 산산이 조각났다. 배신의 아픔은 어떤 소문보다 더 깊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어깨가 무거워진 채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서 폭풍에 맞서자 그녀 안에서 강렬한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것이다. 그녀는 은서를 폭로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캔들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지우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은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렸고 그녀를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떠오르는 스타인가, 모방범인가, 기사들은 그녀가 힘들게 얻은 명성을 조롱하며 폄하했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지목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으며 심지어 집주인조차도 퇴거를 위협했다. 내 집에 도둑이 살 수는 없어. 그는 조롱조로 말하며 경멸조로 가득했다. 지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배신하는지 깨닫고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녀는 유명한 디자이너에서 하룻밤 사이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더 나쁜 것은 남준의 침묵이 귀가 먹을 정도로 거슬렸다. 그는 항상 그녀의 옹호자이자 멘토였지만 지금은 전화조차 돌려주지 않았다. 절박하고 홀로 지우는 남준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의 희망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지우.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당신은 거짓말로 갚았어. 그는 그녀가 한때 알았던 따뜻함이 없는 눈으로 비난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은서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믿어야 해. 그녀가 간청했다. 하지만 남준의 턱이 굳어졌다. 더 이상 널 변호할 수 없어. 증거가 너무 많아. 그는 어깨를 굳힌 채 돌아섰다. 내가 이럴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지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존엄성의 마지막 조각이 무너졌다. 소문 때문에 날 떠받드는 거야. 그녀가 속삭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남준의 눈이 상처로 번쩍였다. 난 내 회사를 보호하고 있어. 스캔들과 연관될 수 없어. 그의 말이 그녀를 꿰뚫었다. 마지막이자 무자비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나서자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경력, 멘토, 명예. 하지만 절망이 그녀를 삼키려 위협하는 가운데도 그녀 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지우는 산산이 조각난 삶을 다시 조각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전화는 조용했다.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었다. 한때 그녀를 찬양했던 업계가 이제 그녀를 차단했다. 문이 그녀의 얼굴에 쾅 닫혔다. 우리는 당신의 스캔들과 연관될 수 없어요. 한 잠재 고객이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눈은 판단으로 차가웠다. 지우는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고 그녀의 마음은 부끄러움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가 이기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지만 보험이 필요했고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바로 병호였다. 그는 항상 그녀의 친구이자 닻이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삼키고 손을 내밀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걱정으로 가득했다. 모든 걸 들었어요. 괜찮아요. 병호의 목소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믿어요.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도감이 지우를 덮쳤고 그녀의 어깨는 처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고 그녀가 퇴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몰락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병호와 함께 그녀는 단서를 조각조각 모으기 시작했고 스캔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은서가 이 일의 배후에 있어요. 알아요. 그녀가 주장했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병호는 동의했고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녀를 폭로해야죠. 그는 확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몰락한 이후 처음으로 지우는 힘의 섬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분노와 희망에 힘입어 지우와 병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임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기록, 이메일, 재무제표를 파헤쳐 은서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남기기에는 너무 똑똑해 병호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 그녀는 눈을 날카롭게 집중시키며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퍼즐을 조각조각 맞추면서 낮과 밤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계좌를 알려진 위조 지폐와 연결하는 거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우가 속삭였고 증거를 응시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녀가 위조 지폐 설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은서는 질투와 악의로 그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무장한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녀가 은서를 폭로하면 그녀의 명예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것이다. 그녀는 끝났을 것이다. 이걸 확신해. 병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대중에게 알려지면 돌이킬 수 없어. 지우는 주저했다.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나서 업계를 떠나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맞서 싸워서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었다. 그녀의 눈이 굳어졌다. 그녀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녀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강렬해. 나를 파괴하더라도 싸울 거야.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찬사가 번쩍였다. 그럼 나는 당신과 함께할 거야. 모든 단계에서. 지우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고, 병호가 그녀 곁에 있으니,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증거를 손에 넣은 지우는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일찍 대중에게 공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은서에게 직접 맞서는 것은 잔인할 것이다. 그녀는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가명을 사용하고 온라인에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피닉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재생과 회복의 상징이었다. 비밀리에 일하면서 지우는 디자인에 마음을 쏟았고, 모든 스티치는 그녀의 고통, 희망, 도전으로 짜여졌다. 이 컬렉션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것과도 달랐다. 아름답다. 병호가 칭찬했고, 그의 감탄은 진심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내 이야기이고 내 싸움이야. 출시일이 다가오자 패션계에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피닉스의 배우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디자인은 매혹적이어서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며 자부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출시 당일 피닉스는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칭찬으로 폭발했고, 그 디자인을 선구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눈은 승리의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남준의 게시물을 온라인에 보고 그녀의 기쁨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는 피닉스에서 옷을 구매했고, 그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패션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준은 그녀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여전히 그녀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말할 거야. 병호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고 눈에 고통이 번쩍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 이름을 깨끗이 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은서는 피닉스의 성공을 눈감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며 지켜보았고 본능적으로 지우가 그 브랜드 뒤에 있다고 말했다.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그녀는 속삭이며 입술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찾아낼게. 피닉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우는 남준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피닉스가 중심이 된 패션 이벤트에서 두 사람의 길이 교차했다. 지우는 자신의 디자인 중 하나를 입었고 그녀의 아우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남준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달라 보였고 피곤해 보였고 갈등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인정했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감정은 소용돌이쳤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다. 남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저는 일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했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분명히 드러났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게 그리워요. 당신을 믿었던 게 그리워요.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고, 눈물이 떨어질 듯했지만, 그녀는 참았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그리워요. 지우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신뢰는 얻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준은 움찔했고,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웠다. 내가 틀렸어. 널 믿었어야 했어.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은 용서를 구했다. 내가 내 이름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줄게. 내가 상황을 바로잡게 할게. 지우의 심장은 그녀의 남아있는 감정과 그가 일으킨 상처 사이에서 쿵쾅거렸다. 왜 지금? 그녀가 도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했다. 남준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널 믿기 때문이야. 난 항상 그랬어. 그냥 내가 틀릴까봐 두려웠어. 그의 취약함은 그녀를 무장해제했고 그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다시 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우가 인정했고 그녀의 눈은 생생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남준의 어깨가 처졌다. 이해해. 하지만 나는 그 신뢰를 위해 싸울 거야. 얼마나 오래 걸리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그녀의 심장을 둘러싼 얼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은서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지우와 남준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피닉스의 새로운 컬렉션과 남준의 브랜드를 함께 선보이는 독점 패션 이벤트를 조직했다. 우리가 그녀를 미끼로 삼을 거야. 남준이 설명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굳건했다. 은서는 경쟁을 거부할 수 없어. 그녀는 쇼를 방해하려 할 거야. 지우의 입술이 스무스무로 말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현장에서 잡을 거야. 그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고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 위험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대비했다. 행사 당일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유명인, 인플루언서, 미디어가 피닉스의 폭로를 목격하기 위해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은서는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눈은 아기로 번쩍였다. 내가 널 망칠 거야. 내가 누구든.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질투심은 분명했다. 쇼가 시작되자 지우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관객을 매료시켰고 박수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고 사운드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혼란이 터졌다. 모델들이 비틀거리며 군중 속으로 혼란이 퍼졌다. 지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일어나고 있어. 그녀가 속삭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은서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번쩍였다. 너무 쉬워. 그녀가 조롱했다.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잠깐이었다. 보안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기술자에게 뇌물을 주고 잘못된 장비를 설치하고 방해 공작을 조직했다. 남준의 사립탐정들이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녀의 범죄를 폭로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넘쳤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지우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신이 먼저 날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게 정의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은서의 세상은 무너졌다. 여왕은 몰락했고 지우는 왕자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거대한 화면에 은서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방은 고요해졌다. 관객들은 충격에 빠져서 숨이 막혔다. 은서는 기술자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 공작을 조직하고 피닉스를 파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다. 배신과 혐오의 속삭임이 군중 속으로 퍼지자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다. 그게 은서 아니야? 그녀가 다 한 거야? 얼마나 더 낮을 수 있어? 은서의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남준이 앞으로 나서서 차갑고 명령조로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은서. 그의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다. 넌 지우를 파괴하려 했어. 넌 나를 파괴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 은서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그녀의 반항심은 무너졌다. 내가 그랬어. 그녀가 내 스포트라이트를 훔쳤기 때문이야.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 지우가 무대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존재감은 위험 있고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넌 내 불안 때문에 나를 파괴하려 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해서 은서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렸다. 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넌 그저 중요한 사람인 척하려는 아무도 아닌 존재일 뿐이야. 지우의 입술이 차분하고 스무스무로 말려올랐다. 당신의 승인이 필요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을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피닉스입니다. 저는 당신의 배신의 죄에서 일어났고 이제 당신이 저에게서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군중이 그녀 뒤로 모였다. 은서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고 그녀의 무릎은 휘청거렸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막이 내려졌고 진실이 드러났다. 지우가 이겨. 은서의 계략이 드러나자 지우는 마침내 피닉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명 뒤에 숨지 않았고 패션 업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랑스럽게 되찾았다. 저는 피닉스의 디자이너인 지우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폭로는 세상을 놀라게 했고 찬사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 환상적인 디자인의 배후에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지우의 회복력과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을 사로잡아 스캔들에 휩싸인 소외된 사람에서 유명한 아이콘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녀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피해자 역할을 잘하는 걸까요? 지우는 속삭임을 들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누구도 그녀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지우는 실명으로 첫 공식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은 대담하고 거침없었으며
그녀의 고통, 배신, 그리고 재탄생의 여정을 반영했습니다. 출시 당일, 홀은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주는 앞줄에서 모델들이 그녀의 작품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관객은 매료되었고 박수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 이상이에요. 한 비평가가 외쳤다. 예술이에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지우의 가슴은 눈물이 번쩍이면서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절망, 굴욕, 배신을 이겨내며 이 무대에 섰고, 이제 그녀는 승리했다. 커튼이 닫히자 남준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가 해냈어, 지우.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처음으로 그녀는 행복한 결말을 믿게 되었다. 은서의 몰락은 빠르고 잔혹했다. 그녀는 업계에서 외면당했고, 그녀의 브랜드는 보이콧당했고, 그녀의 편파는 망가졌다. 투자자들은 물러났고,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버렸고, 심지어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조차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사기꾼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었을까? 대중의 분노는 무자비했고, 은서는 고립되고, 굴욕을 당하고, 망가졌다. 절박함이 그녀를 몰고 갔다. 그녀는 한때 충실했던 공범인 하영과 마주했다.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해. 당신은 나에게 빚졌어. 은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은 차가웠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당신과 함께 끌어내렸어. 나는 나 자신을 구하고 있어. 그녀는 은서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건네주며 그녀의 운명을 봉인했다. 은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무너졌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간청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하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배신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다. 아군이 없어진 은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브랜드, 그녀의 영향력, 그녀의 정체성.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한때 자랑스러웠던 태도는 공허한 비통함으로 바뀌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비에 젖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지우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지우, 부탁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눈은 움푹 꺼졌다. 지우는 그녀의 전 라이벌을 바라보았고, 시선에는 연민이 번쩍였다. 은서, 뭘 원하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어조에는 악의가 없었다. 은서의 어깨가 처져 무릎을 꿇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부탁이야. 도와줘. 지우의 마음이 흔들렸고, 배신과 고통의 기억이 그녀를 휩쓸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너를 파괴하지 않았어, 은서. 내가 스스로를 파괴했어. 은서의 얼굴이 괴로움으로 뒤틀렸다. 저는 그저 최고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저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을 들어올리는 대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 선택했어요. 그녀는 돌아섰고, 목소리는 흔들렸다. 용서하지만, 당신을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은서는 흐느끼며 울부짖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통치는 끝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홀로 직면해야 했다.
지우의 브랜드는 치솟아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피닉스는 대담함, 창의성, 회복력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그냥 초보자의 행운이었을까? 그녀가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압박은 끊이지 않았고 질식할 정도였다. 지우는 기대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고 자기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들이 옳다면?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없다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호에게 털어놓았다. 병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고정했다. 그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는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그녀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불안은 계속되었다. 모든 디자인이 시험처럼 느껴졌고 모든 런웨이 쇼가 전투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실패를 거부하며 지칠 때까지 일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뒤따랐다. 생산 지연, 공급업체 문제, 부정적인 리뷰가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아마 그녀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재능이 없을 거야. 비평가들이 중얼거렸다. 지우는 가혹한 리뷰를 읽으며 손이 떨렸고 가슴이 공포로 조여왔다. 그녀는 약점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며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남주는 그녀의 허울을 꿰뚫어 보았다. 너는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있어, 지우. 그는 경고했고 그의 우려는 분명했다. 너는 쉬어야 해. 지우의 좌절이 끌어올랐다. 쉬어? 뭐가 걸려있는지 알아? 지금 멈추면 그들은 나를 갈기갈기 찢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녀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남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혼자 싸울 필요는 없어. 그의 말이 그녀의 갑옷을 뚫고 들어왔고 그녀가 쌓아올린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난 못해. 다시 실패할 여유가 없어. 남주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넌 그럴 수 없어. 나는 널 믿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지우는 자신이 그에게 기대고 다시 신뢰하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어느 날 저녁, 특히 지친 하루를 보낸 후 지우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시원했고 그녀의 지친 심경을 달래주었다. 남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말하지 않은 말들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마침내 남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 지우. 그녀의 숨이 막혔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고 충격으로 눈이 크게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무서웠고 잘못된 사람을 믿는 것이 무서웠어. 하지만 사실은 내 두려움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어. 그의 고백은 공중에 떠다니며 취약하고 솔직했다. 지우의 심장은 뒤틀렸고 그의 배신, 버림받음, 거부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날카롭고 깊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나를 다치게 했어.
남준. 내가 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번쩍였고 그녀의 고통은 드러났다. 남준의 얼굴이 후회로 일그러졌다. 알아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제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게 했고 당신을 잃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간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두 번째 기회를 원해요. 지우의 방어가 무너졌고 그녀의 감정은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준의 어깨가 처졌다. 얼마나 걸리든 내가 벌 거야. 그의 취약함이 그녀의 벽을 부수고 그녀의 마음은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아팠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필요해. 남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그가 떠나자 지우는 희망과 두려움의 무거운 무게가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지우는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디자인에 쏟았다. 그녀의 다음 컬렉션은 고통, 배신, 사랑, 그리고 재생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재에서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피닉스 어센던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컬렉션은 날카롭고 강력하며 매우 개인적이었다. 모든 작품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회복력과 희망의 실로 짜여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당신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병호가 감탄에 눈을 크게 뜨고 칭찬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내 이야기야. 내 진실이야. 컬렉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어깨는 흥분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지우는 긴장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취약한 작품이었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그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준에게 털어놓았다. 남준의 시선은 따뜻하고 안심시켰다. 그럼 그들은 바보야. 왜냐하면 아름다우니까. 너처럼. 런칭 당일 밤은 전기가 흐르듯 흥분했고 홀은 영향력 있는 인물, 비평가, 팬들이 그녀의 작품을 두른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 것을 지켜보았다. 관객들은 매료되었고 경외감에 헐떡이며 방을 가득 채웠고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드러냈고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지우는 무대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감정은 압도적이었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다. 남준이 그녀와 함께했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우. 세상을 정복했어요.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득 찼다. 아니, 내가 스스로를 정복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든 망가지고 굴욕을 당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사, 생존자, 여왕이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재에서 일어났다. 승리의 쇼를 마친 후 지우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인 은서와 마주쳤다. 그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었고
한때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낡고 패배했다.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그녀의 어깨는 그녀의 선택의 무게로 축 늘어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호기심이 가득했다. 은서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이 조각났다. 난 사과하러 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펐다. 지우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번쩍였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는 거야. 은서의 시선이 떨어졌고 그녀로부터 수치심이 퍼져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지우. 내 직업, 친구, 명예를. 그리고 그럴 만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너의 재능, 용기를. 나는 너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고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너를 파괴하려고 나 자신을 파괴했어. 지우의 가슴이 조여들었고 그녀 안에서 갈등하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은서를 미워하고 그녀의 몰락을 즐길 모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부서진 여자를 바라보면서 한때 그녀만큼이나 길을 잃은 사람을 보았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다치게 했어. 지우가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날카로웠다. 넌 내 인생, 내 꿈,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어. 은서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릎이 휘청거렸다. 알아요. 제가 싫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어요. 당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녀의 취약함은 분명했고 그녀의 후회는 진짜였다. 지우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분노는 사라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은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증오가 나를 더 이상 독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은서의 눈이 커졌고 그 깊은 곳에서 희망이 깜빡였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고맙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신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영혼에서 무게가 들어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 지우는 그녀의 고통, 용서, 그리고 재생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의 마음을 다음 컬렉션에 쏟았다. 그녀는 그것을 일리시엄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한 찬사였다. 그 디자인은 영적으로 부드러운 원단과 대담한 컷을 혼합하여 강인함과 취약함을 상징했다. 어깨는 기대감으로 들끓었고 재창조의 여왕이 다음에 무엇을 창조할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게 당신의 걸작이에요. 병호가 칭찬했고 그의 눈은 감탄으로 반짝였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바꾸었어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영혼은 밝았다. 천에 담긴 제 영혼이에요. 그녀가 고백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출시 당일 밤은 마법 같았다. 모델들이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행사장은 하늘의 꿈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관객들은 매료되었고 모든 작품에 짜여진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에 눈물을 흘렸다. 남주는 앞줄에서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지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자 박수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울려 퍼져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남준이 일어나 무대에 올랐을 때였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은 사랑과 감탄으로 빛났다. 당신의 여정이 나를 구했어요. 그는 고백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넌 내게 싸우는 법, 용서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보여줬어. 널 보기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넌 날 다시 데려왔어.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준.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이는 반지를 꺼냈다. 난 바보였어.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의 잃을 뻔했어.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사랑해, 지우. 나랑 결혼해 줄래? 군중이 숨을 헐떡이며 감정이 고조되었다. 지우의 숨이 멎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래, 그래.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렸다. 남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키스로 약속을 확약했다. 청중은 환호로 터져나왔고 재창조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 용기, 용서의 힘을 가르쳐준 여자를 축하했다. 잊을 수 없는 청혼 이후 지우와 남준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그들은 떨어질 수 없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깨질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명예와 성공의 도전을 헤쳐나가며 서로의 꿈을 지원했다. 하지만 남준은 그녀에게 마지막 놀라움을 선사했다. 내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느 날 저녁 그는 신비로움에 눈이 번쩍였다. 그는 지우에게 눈을 가린 채 구불구불한 길을 안내했고 그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다. 마침내 그가 눈가리개를 벗자 지우는 헐떡이며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그들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저택 앞에 섰고 그 건축물은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다. 남준, 이게 뭐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렸다. 남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이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집이야.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내가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다 해줬어? 남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를 위해. 지우, 너와 함께 삶을 만들고 싶어. 사랑과 웃음과 꿈으로 가득 찬 삶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가슴은 사랑으로 꽉 조여졌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꿈을 꿀 생각도 없었어. 남준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다. 넌 내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줬어. 용기를 내는 법을 보여줬어. 너 없이 하루도 더 보내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포옹했다. 따뜻하고 보호적이야. 사랑해, 지우. 그리고 평생 너에게 그걸 증명할게. 지우의 눈물이 자유롭게 떨어졌고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터져나왔다. 나도 널 사랑해, 남준. 넌 내 집이야. 그들은 그곳에 서서 서로의 팔에 쌓여 있었고 바닷바람이 그들을 맴돌았다. 그 순간 지우는 마침내 평화, 행복, 영원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때 과거의 그림자가 지우의 삶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스캔들이 터져 피닉스가 비윤리적인 행위, 표절, 착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언론은 난리를 치며 그녀의 평판을 다시 떨어뜨렸다.
그녀는 여전히 사기꾼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헤드라인이 소리쳤다. 지우는 어리둥절해했고 비난이 커지면서 세상이 돌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돼. 그녀가 속삭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주는 즉시 피해 통제에 나서 변호사를 부르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녀의 브랜드를 보호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했고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심지어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조차도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 지우가 절박한 눈빛으로 물었다. 남준의 턱이 굳어졌다. 의심이 들어 은서의 얼굴이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무죄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나는 지우의 수법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의 피가 식었고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가 이 일의 배후에 있어요. 그녀는 쉬쉬거리며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남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이런 이야기를 심어 놓았을 거야. 그녀는 당신을 다시 파괴하려고 해요. 지우의 가슴이 조여들었고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내게 보답하는 거야. 남주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의 포옹은 강하고 보호적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맞서 싸울 거야. 하지만 그들이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면서 공격은 더욱 사악해졌다. 익명의 소식통이 가짜 문서, 조작된 사진, 거짓 증언을 유출했는데 모두 지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중상 모략 캠페인이었고 은서가 모든 줄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배신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영원히 망치고 싶어했.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두렵고 망가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고 싸움 없이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기로 결심한 지우는 최고의 사립탐정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문서, 조작된 사진, 익명의 소식통을 은서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잘 감추었습니다. 수사관이 인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서가 조종한 유료 정보원, 조작된 증거, 매수된 언론인 네트워크를 감추었습니다. 지우는 증거를 검토하면서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나를 다시 파괴할 의향이 있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가슴은 상처와 분노로 뒤틀렸다. 남준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선을 넘었어. 이제 끝이야. 그들은 은서를 명예훼손,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은 폭발했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서사가 바뀌었다. 은서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발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법정은 잔혹했고 지우가 증인석에서 은서를 마주하자 감정이 고조되었다. 은서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고 그녀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당신이 나를 망쳤어. 그녀는 독이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 지우의 눈은 차갑고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했어, 은서.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은서의 허세가 무너지고 패배를 깨닫고 어깨가 축 늘어졌다. 판결은 신속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은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녀의 명예는 파괴되었다.
하지만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은서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자 그녀는 지우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난 그저 당신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의 가슴이 쿵쾅거렸고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었다면 당신이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잃어버린 잠재력의 무게가 공중에 무거웠다. 은서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지우는 마침내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법원에서 걸어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그녀의 마음은 수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그녀는 승리했다.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유를. 은서의 몰락과 함께 진실은 마침내 폭로되었고 지우의 이름은 깨끗해졌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공개 사과가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피닉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팬들은 환호했고 그들의 충성심은 새로워졌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현명하고 강해졌으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가치를 지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남주는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지우.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관찰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힘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번창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복수나 성공을 넘어서는 유산을 남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되어야 할 여성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패션 어워드 무대에 서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건 제 승리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침착하고 감정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자신이 라고 들은 모든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만해요. 포기하라고 들은 모든 꿈꾸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잃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은 소녀를 위한 거예요. 청중은 그녀의 말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남준이 그녀와 함께 무대에 올랐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당신은 대단해요. 그는 감정에 질려 속삭였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깨닫게 도와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준이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아니요. 당신은 이 모든 걸 스스로 해냈어요. 저는 당신이 항상 당신이 되어야 할 여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들은 포옹했고 청중은 그들이 키스하는 것을 환호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우는 당당히 서 있었고 그녀의 왕관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신, 상심, 거짓말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재창조의 여왕이었습니다. 글로벌 패션 어워드에서 우승한 후 지우의 패션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피닉스는 대담한 창의성과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국제적인 런웨이를 장식했고
그녀의 이름은 회복력과 우아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지우. 병호는 축하 파티에서 그녀를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바꾸었어요. 지우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병호.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남준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부드럽고 애정 어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포함해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속삭였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가락과 얽혔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설레고 가슴에 따뜻함이 넘쳤다. 내 곁에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밤은 웃음과 기쁨, 사랑으로 가득했고 가족이 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축하하는 가운데 지우는 그녀 안에서 조용한 결의가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남준에게 고백했고 그녀의 눈은 목적의식으로 타올랐다. 패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침묵했던 목소리를 통해서도요. 남준의 감탄이 더욱 깊어졌다. 그럼 같이 하죠. 지우의 비전은 확장되어 의류라인 그 이상을 포괄했다. 그녀는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창의적 산업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위한 플랫폼이었다. 피닉스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그녀는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명하고 강렬했다. 박수는 우레와 같았고 청중은 그녀의 용기와 비전에 감동했다. 지우의 마음은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토리텔러, 리더,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상처를 예술로 바꾸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지우와 남준의 결혼식 날은 황금빛 햇살과 함께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결혼식은 남준이 그녀에게 선물한 절벽 위의 저택에서 열렸고 고요한 바다 파도가 내려다 보였다. 너 정말 아름다워, 병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촉촉했고 그녀의 베일을 고쳐주었다. 지우의 드레스는 그녀 자신의 창작품이었다. 섬세한 레이스와 흐르는 실크로 이루어진 걸작품으로 그녀의 사랑과 재생의 여정을 상징했다. 내 마음에서 이걸 디자인했어. 그녀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다시 신뢰하도록 가르쳐준 남자를 위해.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기대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통로를 걸어갔다. 남준은 제단에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 눈물이 번쩍였다. 너는 환상이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질식했다. 지우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찼다. 난 널 위해 평생을 기다렸어. 서약은 생생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나에게 나 자신을 믿는 법,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지우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내가 구원받고 싶지 않았을 때에도 나를 구해줬어요. 남준의 턱이 꽉 다물어졌고 그의 감정은 압도적이었다. 당신은 나에게 싸우는 법, 일어나는 법, 꿈꾸는 법을 보여줬어요. 나는 당신 곁에 서고 당신을 보호하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들의 키스는 열정적이고 부드러웠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들의 약속을 확고히 했다. 그들이 별 아래에서 춤을 추고 사랑과 웃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지우는 진정으로 완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 과거, 고통을 이겼다. 그녀는 자신의 힘, 목소리, 사랑을 찾았다. 사랑해요, 남준 부인. 그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왕. 그의 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무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우의 유산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피닉스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확장되어 패션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스토리텔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멘토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으며, 젊은 재능을 키우고 업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었어요. 병호가 경탄하며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와 남주는 사랑, 모험, 꿈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삶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어느 날 밤 남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남준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어. 나는 당신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을 뿐이야. 피닉스 10주년을 맞아 지우는 팬, 디자이너, 업계 리더들로 가득 찬 군중 앞에 섰고 마음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은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닉스는 고통, 상실, 배신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힘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에서 더 강하고 아름답게 솟아올랐어요. 나처럼, 여러분 모두처럼요. 청중은 그녀의 말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당신은 충분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멈출 수 없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영향력, 그녀가 만진 삶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남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터져나왔다. 당신은 여왕이에요, 지우. 그는 속삭였다. 그녀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봤다. 아니, 우리는 왕과 여왕이에요. 우리 모두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비추자 지우는 키가 컸고 그녀의 왕관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하고 망가지고 길을 잃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 연인, 몽상가였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재창조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비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재 대신 아름다움의 왕관을,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절망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의의 참나무라 불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것이다. 이 구절은 배신과 고통의 재에서 일어나 투쟁 속에서 힘과 아름다움을 찾고 궁극적으로 회복력과 희망의 상징이 된 지우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력은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삶이 아무리 당신을 부수려고 해도 자신을 재창조할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이 교훈은 회복력, 용서,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우의 여정은 가장 큰 배신조차도 용기와 우아함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진정한 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댓글 섹션에 생각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게시물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이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영상을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